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마지막 장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념과 철학, 그리고 대상,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으로서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개념과 분류와 다양한 실천복지 현장,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접수의 개념과 단계와 가업, 접수 면담 준비 단계, 그리고 접수 면담 의사소통 기술과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사정, 자료 수집 및 사정의 개념과 그리고 사정의 특성, 그리고 계획 단계와 과업, 표적 문제를 선정하고 조건과 계약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8장에서는 개입의 목표와 가업에서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9장에서는 평가와 종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10장에서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과 사례관리 모델, 그리고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는 면접론이라고 해서 면접의 정의, 면접의 특성, 면접의 조건, 면접의 종류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회복지 실천 기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관계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에서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와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원칙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점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인 접근과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과 생태 체계적인 관점과 강점 관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적 방법의 등장 배경입니다. 통합적 방법의 등장 배경과 관련을 하여서 다양한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탬프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생활상 문제에 전체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만을 부분적으로 잘라내어서 원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생활상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통합적 접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브라이드는 통합적 접근이 시도된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전통적 방법은 주로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의 개입을 하고 있어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둘째는 전통적인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감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문화 중심의 교육훈련은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직장 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며, 넷째는 공통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분야의 전문화는 각각 별개의 사고와 언어 및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직의 정체적 확립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통합적 방법의 개념 및 특징입니다. 통합적 방법이란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에서 제기가 되는 사회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방법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조합을 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여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적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 방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통합적 접근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본질적인 개념이나 활동이나 기술이나 과업 등의 공통적인 기반이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둘째, 통합적 접근 방법의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이러한 잠재력은 향후 개발될 수 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강조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지식은 과거 심리 역동 관점부터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려는 일반 체계 이론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 개념을 사용을 하고, 넷째, 과거의 사회복지 실천은 주로 인간 혹은 환경에 각각 초점을 두는 위계도의 접근을 지향을 했지만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인 사회적 기능에 개입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이나 참여, 자기결정 및 개별화 등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를 하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중요시합니다. 자, 통합적 방법의 개념 및 특징에서 우리가 생태 체계 관점 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등의 이론적인 관점을 복합적 토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의 개념들은 통합적 접근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제 규정입니다. 문제란 병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개인과 체계 사이의 연계 및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과 체계의 기능 수행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거나 문제의 개념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스트레스로 규정을 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초점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 수준에서의 접근입니다. 통합적인 접근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크기의 체계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수준의 실천부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적인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조직, 제도 및 사회 등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실천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 수준과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개입의 개방적인 선택입니다. 특정 이론적인 접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정과 개입의 근거가 되는 이론은 클라이언트 문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방법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이나 관련 체계 및 잠재적인 해결 방안 등을 모두 고려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개입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모든 과정이 반드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어서 진행 중에 하나 이상의 단계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란 일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남에 따라 반복하여 계속되는 일종의 주기적인 활동입니다.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에서 4체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 중 핑크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은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그리고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는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사회복지사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클라이언트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가족이나 이웃,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됩니다. 행동 체계에 들어있는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의 목표에 찬성을 한다면 협력이 확고해 줄 수 있지만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체계 성원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변화 노력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표적체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주변의 다른 체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체계는 개인과 환경을 말을 합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체계가 표적 체계가 됩니다. 변화 매개 체계입니다. 변화 매개 체계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을 의미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변화 매개인으로서 가능합니다. 자, 6체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튼과 갤러웨이는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체계를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클라이언트 체계, 그리고 행동 체계, 그리고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에 의한 전문가 체계, 그리고 의뢰 응답 체계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체계란 전문가 단체 및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체계 등을 이야기를 하며, 전문가 체계의 가치와 문화는 변화 매개 체계인 사회복지사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 변화를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할 때 전문가 체계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 응답 체계입니다. 의뢰 응답 체계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강제로 사회복지기관에 오는 경우에 일반 클라이언트 체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 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고, 응답 체계는 외부의 요청으로 사회복지기관으로 오게 된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6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4체계 모델인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 표적 체계와 변화 매개 체계의 전문가 체계와 의뢰 응답 체계가 더 플러스 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를 지속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자아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안전을 유지를 하고 회복하려 하며 문제 해결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으로는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으로서, 두 번째 문제 원인에 대한 입장으로는 개인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인 결함이나 병리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입에 대한 목적으로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클라이언트 및 사회복지사의 공동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입장으로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문제 해결자이며 클라이언트의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기능은 자료 수집과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전략을 제공을 해야 되며, 개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변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개방시키고 활력을 주며 방향성을 제시를 하며 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인 능력을 개방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공포를 최소화시키고 자아 방어 기제를 약화시키며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다루는 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능력을 발휘를 하고 이를 반복하여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 펄만은
문제 해결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문제, 사람, 과정, 장소로 정리를 하였고 이를 4P 이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4P 이론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회적인 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에는 내적, 외적 의미가 공존하며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다면적이고 역동적이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문제의 한 부분을 작업의 단위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과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성격 구조의 기능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유전적 소질의 능력의 산물입니다. 행동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의 여부는 성격 구조와 관계가 되며 사람의 발달 단계는 유전적인 요소와 후천적 양육의 산물이며 현재와 미래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전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나타난 장애의 종류를 우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물질이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실전 과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대처하게 함으로써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안정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을 의미를 하며 사회와 사회집단의 의지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조직화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가지며 일정한 지침과 절차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적응적인 유기체이며 기관의 모든 기관은 기관의 기능을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며 사회복지사는 원조 과정에서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4P 모델 이후의 생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초 저메인과 기트만이 생태체계 관점을 이론적인 중겉들로 도입을 하여서 개발을 한 것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등 제반체계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 원칙과 기술을 통합한 것으로 생활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실천 모델입니다. 생태체계에 근거를 하여서 문제의 초점이 인간의 삶에서 시작이 되므로 클라이언트의 갈등은 삶의 문제에서 등장한다고 봅니다. 이 모델은 문제를 개인적인 장애로만 보지 않고 생활의 맥락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생활 모델은 개인의 요구와 능력, 환경적 특성 사이의 불일치에 의하여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사건으로서 긴장을 다루고 긴장은 생활의 변천 문제나 환경의 압박 문제나 대인관계 가정과 같은 상호 관련된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모델입니다. 골드스테인은 단일화 모델은 세 가지 중거태를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체계 모델과 사회학습 혹은 문제 해결 모델, 그리고 과정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 중에서도 특히 과정 모델의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사체계 모델이 클라이언트 체계와 자원 체계, 사회복지사와의 상호 기능을 중시한 데 비해서 단일화 모델은 사회학습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을 합니다. 사회학습을 매우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제시를 하여 중요한 변화 목표로서 개인이나 소집단 체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학습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큰 체계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원 확보와 폭넓은 활용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가능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생태 체계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개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가족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조직에 개입을 할 때 모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의 체계는 선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부부들로 구성된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계입니다. 경계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단위나 실체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체계의 내부와 외부,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할 수 있는 테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형성하는 요인은 에너지의 교류, 상호작용, 규칙 등이 있으며 경계는 물리적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경계가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의 명확성, 투과성, 유연성에 따라 체계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구분이 됩니다. 개방체계는 주변의 다른 체계와 자유롭게 정보나 에너지 등을 주고받지만 폐쇄체계는 경계가 명확하고 굳건하여 다른 체계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혼론. 혼론은 모든 체계는 부분인 동시에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로 구분된 체계를 구성하는 작은 체계보다는 큰 상위 체계이고 그 체계를 둘러싼 그 큰 체계보다는 하위 체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체계는 부부 체계나 자녀 체계보다는 상위 체계지만 지역사회라는 체계 안에서는 하위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나 정보의 유입이 없고 체계 내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여서 유용한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엔트로피가 지속이 되면 체계는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주로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며 엔트로피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원이나 정보나 에너지 등을 유입을 해야 합니다. 네겐트로피는 부적 엔트로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주로 개방체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열려 있을 때 체계 내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성과 안정, 평형입니다. 항상성은 체계가 균형을 유지를 하거나 안정된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며 항상적인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 규제를 의미를 합니다. 항상성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활용한 자기 규제와는 같고 온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서 온도를 낮추고 온도가 일정 기간 내려가면 다시 전원을 올려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안정상태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시키고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체계가 거쳐온 이전의 연속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환경과의 교류뿐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계의 구조가 변화시키는 상태로서 개방체계의 존재를 합니다. 안정상태는 모든 사회체계의 기본 속성이며 체계의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정이 됩니다. 안정상태는 고도의 조직성이나 복잡성, 환경에 대한 개방성의 특징을 이루고 평형상태는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며 체계가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주위 환경과 수직적인 상호작용을 하기보다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의 교류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외부와의 교류나 체계 구조 변화가 거의 없는 고정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투입, 전환, 산출, 환류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인 사회복지 실천론 과정을 지금 모두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지만 이 이론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 이론이 아니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들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이론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혹 강의 중에 잔잔한 기침이나 소음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에 다시 만나는 강의에서는 좀 더 목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과 매끄러운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